김현식 의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관예우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직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 질의에 초임 검사라도 외부의 부적절한 영향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정관예우라는 건 없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직도 정관예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에 나온 그 기관의 그 변론을 맞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법무활동 안 한 분들이 오해를 해서 답답하시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여당 의원님들께서 하시던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마치 무죄를 다투는 재판정에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의원님들은 사회적으로 제기되어지는 총리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그리고 후보자의 기억력으로만 가지고 대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증거제일주의에 입각한, 그래서 이게 입증하지 않으면 난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당 의원께서는 마치 그걸 변론하시는 분들 같아서 이게 청문회 자리가 매우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까 이거 보여드렸는데 2심에서 태평양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대법으로 가면서 2심 후에 이 태평양에서 김앤모로 이런 법무법인으로 변호 로펌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김모 대법관으로 주심이 배정됐는데, 그 주심 배정이 후보자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에다가 맡겼던 패소 때문에 태평양에다 맡겼다 취소한 이분께서 다시 태평양으로 가서 후보자를 변호사로 하게 됩니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얻으려고 이미 2심에서 패소했던 태평양으로 다시 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아까 후보자도 의뢰인으로서는 돕고 자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왜 맡겼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의뢰인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건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법인 중에 제일 큰 법인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앤장 태평양이 패소를 해서 대법원으로 가면서 김앤장으로 바꿨는데, 패소하니까 아유 저 법인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법무법인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주심판사, 대법원에서 주심판사가 결정된 거 보니까 후보자하고 고등학교 친구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기대볼까 하고서 온 거 아니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아니, 그 법인에도 동기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처럼 그렇게 유능한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같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는 저건 반드시 동기동창이고 같은 반이고 해서 그런 특수한 관계를 좀 잘 활용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윤리법에 의하면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하실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오해입니까? 이게 오해 아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정관예우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특수한 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19건에 이런 건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19건에 대해서 오늘 아까 오후에 이제 그 법조윤리협의회와 논의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이런 논의가 된 지가 벌써 10여일이 됐습니다. 이 문제 19금 이야기 나온 지가. 그럼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내일 주시면 우리가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검증할 시간 없이 이렇게 정말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면서 니네가 입증해봐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자료들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이미 오래전에 다 냈고, 그 다음에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윤리협의회에 이게 지금 변호사법에 의해서도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료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 변호사 본인이 동의하면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논란이 됐을 때 후보자가 동의해주면 자료를 내는 거죠. 동의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법리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담당했던 변호사로서 그래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청문회를 하면서 정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증할 수 없는 그 단계에 가서 자료 제출하는 걸로 마치 때우려고 하는 이렇게 돼서는 이 청문회를 진행시킬 수 없다. 오늘 중으로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전관예우, 특수한 관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무슨 법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답답하시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야당에 대한 결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제분께서 결혼을 하셔서 저도 아주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 따님에게 1억 원을 증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증여세 450만 원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 답변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답변에는 장녀가 임차보증금을 보탠 것을 법적으로 평가해 보니 혼인신고 전이라 예비 남편에 대한 채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인사청문회 관련 장녀 재산 내역 부분에 사인간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위 예비사의 명의로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실관계 그대로입니다. 네, 결국 그 1억은 사위한테 간 거죠. 딸을 준 겁니다. 딸을 줬는데 딸이 그 명의를 사위 명의로 해서 집을 임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사위한테 간 돈이죠. 집을 빌릴 때, 임대할 때, 임대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뭐 공동 명의로 할 거냐, 혼자 할 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 말씀은 제대로 다 들리지 않는 게 사위 명의로 해서 어쨌든 집을 예비 사위 명의로 샀는데 그렇게 하면 증여세가 1억이면 900만 원입니다. 딸로 하면은 450만 원이고 그래서 이분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총리 후보 하시는 분이 450만 원을 줄이려고 이렇게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의원님 전혀 그렇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 딸에게 새 생활을 잘 하도록 그렇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준 겁니다. 네네.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황교안 후보자께서 상습적인 체납 그리고 청문회 통과용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더라고요. 장남의 경우도 내정일 닷새 후에 증여세 납부를 했고 장녀의 경우는 3일 전에 내정일 3일 전에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내정일 5일 후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슨 새로운 직책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이런 청문회 받기 직전에 이렇게 세금을 내는지 더더군다나 지방세 과태료 미납으로 7차례가 5차례 차량 압류가 됐는데 이렇게 아주 작은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국민들이 볼 때는 장관 후보자 또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뭐 큰 부분이 아니었는데 제가 불찰로 꼼꼼히 다 못 챙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야 될 또 통상 알 수 있는 이런 세금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흡한 점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런 말씀들이 걱정들이 나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2분의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그리고 후보자의 기억력으로만 가지고 대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증거 제일주의에 입각한 그래서 이게 입증하지 않으면 난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당 의원께서는 마치 그걸 변론하시는 분들 같아서 이게 청문회 자리가 매우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까 이거 보여드렸는데 2심에서 태평양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대법으로 가면서 2심 후에 이 태평양에서 김앤모로 이런 법무법인으로 변호 로펌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김모 대법관으로 주심이 배정됐는데 그 주심 119건에 이런 건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19건에 대해서 오늘 아까 오후에 이제 그 법조윤리협의회와 논의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이런 논의가 된 지가 벌써 10여일이 됐습니다. 이 19금 이야기 나온 지가. 그럼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내일 주시면 우리가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검증할 시간 없이 이렇게 정말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면서 니네가 입증해봐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자료들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이미 오래전에 다 냈고 그다음에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윤리협의회에 이게 지금 변호사법에 의해서도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료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 변호사 본인이 동의하면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논란이 됐을 때 후보자가 동의해주면 자료를 내는 거죠. 동의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 법인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법무법인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주심판사, 대법원에서 주심판사가 결정된 거 보니까 후보자하고 고등학교 친구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기대볼까 하고서 온 거 아니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아니, 그 법인에도 동기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처럼 그렇게 유능한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같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는 저건 반드시 동기동창이고 같은 반이고 해서 그런 특수한 관계를 좀 잘 활용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윤리법에 의하면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하실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오해입니까? 이게 오해 아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정관 예우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특수한 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배정이 후보자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에다가 맡겼던 패소 때문에 태평양에다 맡겼다 취소한 이분께서 다시 태평양으로 가서 후보자를 변호사로 하게 됩니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얻으려고 이미 2심에서 패소했던 태평양으로 다시 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아까 후보자도 의뢰인으로서는
돕고 자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왜 맡겼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의뢰인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건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법인 중에 제일 큰 법인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앤장 태평양이 패소를 해서 대법원으로 가면서 김앤장으로 바꿨는데 패소하니까 아유 자식 의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관예우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직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 질의에 초임 검사라도 외부의 부적절한 영향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정관예우라는 건 없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직도 정관예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에 나온 그 기관 내 그 변론을 맡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법무 활동 안 한 분들이 오해를 해서 답답하시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여당 의원님들께서 하시던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마치 무죄를 다투는 재판정에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의원님들은 사회적으로 제기되어지는 총리로서